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는 말이 없었다. 손에 쥔 컵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렇게 조용했던 제삿날 저녁, 나는 식탁 끝에 앉아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테이블 위엔 내가 준비한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다. 통장 사본, 보험금 수령 내역,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아들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날짜가 또박또박 적힌 거래 내역서까지. 다들 말이 없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뭔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고, 서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던 그날이었다. 그 집 살 때 보탰던 돈이야. 내 퇴직금이랑 너희 아버지 보험금 다 내 이름으로 보냈지. 그때는 말이야, 같이 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그냥 입버릇인 줄은 몰랐고, 새 아파트엔 방이 없다고 엄마는 그냥 이 집에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민수야,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았니? 순간 거실 안 공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다. 말로는 못하겠기에 증거를 모았고, 결국 이렇게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꺼내놓게 된 거였다. 이제야 내가 입을 연 이유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산 줄만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이젠 나도 내 몫을 찾으러 갈 거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민수가 정신줄 놓고 울부짖을 때도 나는 사람들 밥 챙기고 조문객 맞으며 하루를 멀쩡하게 버텼다. 그게 엄마니까, 그게 아내니까, 그게 내가 해야 할 몫이라 믿었으니까. 그 후로 민수가 말하더라. 엄마,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서연이도 곧 복직해야 하고 지우도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야지.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을 텐데 내가 봐줄게. 아가 보는 거야. 뭐?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지우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야. 내가 봐줄게. 걱정 말고 직장 다녀. 그렇게 나는 살던 작은 연립주택을 정리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퇴직금에 남편 보험금까지 털어 민수네 새 아파트 계약에 썼다. 등기는 민수 이름으로 하자는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어차피 다 저 애들 거지 하고 웃으며 넘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몰랐다. 지우는 참 예뻤다.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걸음마. 다 내가 봤다. 밤중에 토해서 울면 며느리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달랬다. 민수랑 서연은 맞벌이 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나는 아침 저녁 삼시세끼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맡았다. 가끔은 어지럽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이게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도 서연이 이런 말을 하더라. 어머님, 지우 요즘 감기 기운 있는 거 아시죠?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요즘 유행이 심해서. 어머, 내가 잘 못 봤나 미안해.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서 김 빠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잘해줘도 며느리한텐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았다. 그래도 참았다.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민수의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으니까. 그때는 몰랐다. 그 말도 그 다정한 눈빛도 다 한때뿐이었다는 걸. 처음엔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들렸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내 옆에 툭 앉더니 말했다. 엄마, 우리 이사 갈까봐. 지우도 크고 지금 집이 좀 갑갑하잖아. 이사. 그래, 뭐 좀 넓은 데로? 응.
새 아파트들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 화장실도 2개고 방도 넉넉하고. 좋네. 방 하나 더 있으면 엄마도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엄마,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짧은 말 끝에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말투가 누군가를 빼고 결정 내렸다는 사람의 말투였다. 며칠 후 집안은 부동산 전단지와 인테리어 책자로 가득해졌다. 민수와 서연은 주말마다 집 보러 다니느라 바빴고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이번 주말엔 어디 보러 가니? 아, 이번엔 민수 혼자 보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데라서. 그래, 그럼 사진이라도 보여줘. 네, 괜찮은 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내가 함께 가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민수 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닫고 속닥이는 말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들린 서연이의 한마디. 근데 진짜 엄마한테 말은 언제 할 건데?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인데도 혀끝에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그동안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해왔던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과일 주스를 갈았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수와 서연은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다. 나는 슬쩍 메모만 남기고 마트에 다녀오려 했다.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주스 냉장고에 넣어놨어. 현관문을 나서려다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해서 조끼를 벗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마침 거실로 가려던 그때 문 닫힌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가 내 발을 멈춰 세웠다. 거실 TV 소리 탓인지 내가 들어온 걸 눈치 못 챈 모양이었다. 근데 진짜 말은 언제 할 건데? 이 집 팔아야 이사 가는데. 어머님은 어디 계시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나도 생각은 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엄마 돈 없으면 우리 새 집 못 가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알아본 사람 월세 놓을 생각이래.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 그 집에 계속 계시라고 하면 되잖아.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시게? 연금 나오시잖아. 혼자 사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모자라면 조금 보태드릴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여전히 현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조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지금 내 귀에 들린 저 말들이 진짜 내 자식 입에서 나온 거 맞을까? 퇴직금, 보험금,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대가를 당연한 듯 쓰고는 내게 남은 건 월세방 하나, 연금으로 사는 노인이라는 낙인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 밖으로 나왔다. 마트에 가긴커녕 놀이터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만 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뿐이었다. 이날 이후 나는 말도 줄었고 웃음도 줄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다정한 척 굴었고 민수는 내 눈을 피했다. 그날로부터 나는 마음속에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다. 나 혼자 살아갈 준비, 그리고 내 몫을 되찾을 준비를.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지우 밥을 차리고 서연 도시락도 싸주고 민수 출근길에 미소도 지었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들에게는 잠시 머무는 쉼터일 뿐이었나? 한동안은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자꾸만 머릿속에 그 말들이 맴돌았다. 연금으로 월세 내면 되죠. 그 말이 내 귀에 박혀 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거기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아파트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내 계좌에서 민수 통장으로 보냈던 이체 내역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내가 들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반찬 가게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해두고 낮 2시에 그곳 문을 조용히 열었다. 혹시 자식한테 집 살 돈 보탰던 걸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황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보탠 게 증여인지 투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해요. 여기 다 있어요. 퇴직금, 보험금, 이체 날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는 충분하네요.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마음이 단단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겠어요. 이대로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여전히 다정한 척 말을 걸었고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이 식구는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 편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사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 지우 얼굴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등을 쓱 스치고 지나갈 때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 너라도 잘 살아라. 아침 8시, 이삿짐 차량이 도착했고 민수는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서연은 이사업체 직원에게 냉장고 방향을 지시하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누가 내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엄마는 짐 싸셨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면 될까요? 그 흔한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다. 점심 무렵 이삿짐이 거의 빠졌고 거실은 텅 비어갔다. 민수가 그제야 나를 힐끔 쳐다봤다. 엄마, 여기엔 짐 따로 안 빼도 되죠? 어차피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실 거니까. 그래, 이 집 월세 계약은 마무리했어요. 주인분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름으로 다시 계약하시면 될 거예요. 이사 차량이 문을 닫고 지우가 내게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새 집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실 한쪽 벽엔 지우가 그려서 붙여놓았던 낙서 한 장이 테이프만 붙은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앞에 쭈그리고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떠나보낸 남편도, 내가 키운 자식도, 내가 돌본 손주도 이 집에서 나만 빼고 다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단 한 번도 되뇌지 않았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다들 떠난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낮 동안 사람이 북적였던 공간이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자명종도 없이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그냥 떠졌다. 주방으로 가보니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고 밥솥 안에는 민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담아놓은 밥 2공기가 그대로 굳어 있었다. 내가 없이 밥을 먹고 나갔다는 이야기였다. 그게 이 집에서의 내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천천히,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며느리가 두고 간 식기들은 신문지에 싸서 찬장 깊숙이 넣었다. 민수가 벗어놓고 간 운동화는 신문지로 감싼 후 베란다로 옮겼다. 지우가 색칠해 놓았던 낙서 한 장은 잘라서 책갈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는 내 마음도 정리했다. 그리고 오래된 노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제목 네모.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아파트 계약서 복사본, 이체 내역서, 보험금 지급 증명서, 내 손으로 적은 메모 한 장. 이건 내 인생값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줬던 것. 이제는 내가 찾아야 할 내 몫이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 서글펐지만 그렇기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메모장을 열고 적었다.
1. 법률 상담 예약. 2. 반찬 가게 일자리 알아보기. 3. 통장 이체 내역 재정리. 4. 계약서 스캔 파일 만들기.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출근 첫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쓸데없는 습관이었다. 지우밥 챙겨주려고 일어나던 그 시간, 이젠 나 혼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입고 나갈 옷은 전날 밤에 다려두었고 앞치마는 마트에서 새 걸로 사다 걸어놨다. 나이 들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괜히 긴장돼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인사 연습을 했다. 반찬 가게 간판엔 정선푸드라고 쓰여 있었다. 정 사장님은 전화 목소리처럼 푸근한 인상이었다. 윤정희 어머님이시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긴요. 어머님 세대분들 손맛이 요즘 제일 귀해요. 천천히 보면서 해보세요. 저희 팀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첫날은 김치 담그는 걸 도왔다. 무채 썰다가 손가락이 얼얼해졌지만 마늘 다지는 감각은 오래전 기억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중간중간 손님들이 와서 시식도 하고 어머, 이 김치 예술이네요 소리에. 정 사장님이 슬쩍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 사장님이 묻더라. 어머님, 혹시 집에서 간식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예, 예전에 지후 우리 손주요. 그 애 생일 때마다 쿠키랑 케이크는 제가 직접 만들었죠.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하나만 만들어 와 보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 아이 간식 따로 사가시는 분 많거든요. 잘 맞으면 쿠키 코너 하나 따로 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뭔가가 움찔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다시 맛봐준다면, 내 손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손이라면, 그 생각 하나가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쿠키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버터 80g, 설탕 60g. 손에 익은 비율과 순서를 따라가며 작은 반죽 하나를 조심스레 만들었다.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손으로 만든 걸 내 입으로 맛본 밤이었다. 그 쿠키 한 조각이 내 인생 다시 굽기 시작한 신호였다. 이틀 뒤 나는 버터 쿠키 한 상자를 종이 포장에 담아 반찬 가게로 들고 갔다. 사장님은 내가 들고 온 걸 보자마자 반가워했다. 어머님, 이게 그때 말씀하신 쿠키예요? 예,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 방식이에요. 아이들 간식으로 괜찮을까 싶어서. 잘 됐어요. 오늘 오전에 학부모 두 분이 도시락 사가면서 아이 간식도 없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딱 좋네요.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접시에 쿠키를 담아 계산대 옆에 작은 쟁반을 놓았다. 시식용 할머니표 버터 쿠키라는 손글씨 메모도 붙였다. 별 기대는 안 했다. 요즘 애들 입맛이야 워낙 다양하고 까다롭다는데 내가 만든 게 뭐 대단하겠나 싶었다. 그런데 점심 무렵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엄마 한 명이 쿠키를 하나 집어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애기 간식으로 딱이네요. 이거 포장된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슬쩍 떨렸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무언가를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칭찬해 준 게. 그날 오후엔 쿠키를 시식한 몇몇 손님들이 한두 개씩 담아달라며 비닐 포장을 요청했고 사장님은 급히 쿠키 코너를 따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어머님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기 아깝습니다. 내일 조금 더 만들어 와 보시겠어요? 예, 그럼 한 번 더 구워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앞치마에서 은은하게 버터 냄새가 배어나왔다. 그 냄새가 지금까지는 살림 냄새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냄새가 될 것 같았다. 쿠키가 가게에서 제법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나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다.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하고 밤에는 오븐 앞에서 쿠키 굽는 소리에 내 마음도 같이 구워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만의 리듬이 생긴 첫 번째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막 끝냈을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이서현.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냥 한번 연락드려봤어요. 응, 난 잘 지낸다. 너희는? 사실 요즘 지우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 못해서요. 저희 엄마도 바쁘시고 봐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평일 낮에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주말엔 저희가 데려올게요. 그리고 월세는 저희가 앞으로 내드릴게요. 어머님 연금으로 빠듯하실 텐데. 그 순간 내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딱 부러지듯 끊어졌다. 지우를 핑계 삼아 다시 내 시간과 삶을 끌어다 쓰려는 그 뻔한 계산이 전화기 너머로 그대로 들려왔다. 나는 침착하게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요즘 반찬 가게 일하러 나가 쿠키도 만들고 주문도 들어오고 하루가 바빠. 그리고 지우는 내가 정말 많이 아끼는 손주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다시 거기다 다 쓰고 싶진 않아. 월세는 걱정 말고 이제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 잠시 정적. 서연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는 쌀쌀맞게 툭 끊기는 통화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했다.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살아온 세월을 이제는 조금씩 내 기준으로 되돌리는 기분. 그날 밤 나는 쿠키 반죽을 2배로 더했다. 아마 내일은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았다. 남편 기일이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조심스레 현관을 들어섰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데우고 전을 뒤집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실 가운데 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건 미리 맡겨둔 도시락 업체에서 배달해온 거였다. 서연이 처음엔 눈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음식 손수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요즘 일이 바빠서. 민수는 괜히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힐끔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밥이 끝날 무렵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올렸다. 이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려고 갖고 왔다. 다들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보험금 지급 내역, 퇴직금 이체 내역, 민수명의 아파트 계약서, 당시 내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 변호사 상담 확인서. 다들 말을 잃었다. 이건 내가 너희 아빠 떠난 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 믿고 쓴 내 전부다. 여기 있는 돈, 집, 계약 다 너희 집 마련할 때 내가 보탠 거다. 그런데 새 집엔 내 방이 없었지. 그 말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그건 우리가 그땐 사정이 좀. 사정?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내 인생 통째로 쏟아부은 사람한테 사정 좋을 때만 기억해주고 필요 없을 땐 월세방에 두는 게 사정이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민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는 마지막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 증명 사본. 변호사 통해서 절차 밟기로 했다. 증여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거 내 이름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거실 안 공기가 쏟아져 내렸다. 조금 전까지 제사 음식 먹던 사람들의 얼굴엔 밥맛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서늘한 공기만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상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지금 이 집에서 누가 상석에 앉아 있는지 이제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기일 이후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찬 가게 일은 더 늘었고 쿠키 주문도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민수와 서연에게는 서서히 현실이 무너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한 새 아파트의 대출이자 고지서가 민수의 메일함에 매달 날아들었다. 처음엔 어련히 갚아지겠지 싶었던 금액들이 윤정희의 후원이 끊기자마자 거대한 짐이 되었다. 회사도 마침 인사이동 시즌이었고 민수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을 받았다. 과장님, 혹시 재고팀으로 남는 자리 없을까요? 아이가 어려서 지방 발령은 좀. 민수 씨, 이제 나이도 있고 승진 한 번 못한 상태에서 배려만 바라면 안 되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서연 역시 복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의 반가움을 느낄 새도 없이 전무 존재감 취급을 받았다. 서류 하나, 전화 한 통, 점심 약속 하나까지 모두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치게 된다. 정 사장님.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쿠키 납품하러요. 윤정이 어머님 거 있잖아요. 요즘 주문 밀려서 아주 바쁘시다니까요. 요즘도 일하세요? 그럼요. 일도 일이지만 어머님 덕분에 가게가 활기차졌어요. 방송국에서도 촬영문에 왔어요.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윤정이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존중받고 성장하고 이제는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서현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랬잖아. 우리 월세라도 계속 받았으면 지금처럼 아등바등 안 했어.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당신이 엄마 좀 붙잡았어야지. 거실엔 고요한 싸움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들 위로 윤정희의 부재가 만들어낸 깊은 공백이 하나씩 균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쿠키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정선푸드는 지역 커뮤니티에 슬금슬금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요즘 어머님표 수제 쿠키 먹어봤어? 정선푸드의 윤정희 씨가 만든 거래 진짜 정직한 맛이더라. 정 사장님이 찍은 쿠키 제작 영상은 동네 SNS 카페에서 조회수를 끌어올렸고 젊은 엄마들이 줄 선다더라는 말이 주민센터 복도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윤정희는 그런 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이면 가게에 나가 김치국을 끓이고 버터를 녹이고 작은 반죽을 반듯하게 빚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민수와 서연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 여보, 이거 봐. 지역 맘카페에 정선푸드 쿠키가 또 올라왔어. 윤정희 어머님 이름까지 나왔는데? 회사 사람들도 카페 활동하니까 이거 좀 거슬리긴 하네. 한 번은 지우 어린이집 등원길, 다른 엄마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우 어머님, 혹시 정선푸드 윤정의 씨랑 가족 아니세요? 저 쿠키 완전 팬이에요. 그 연세에 일을 그렇게 하신다니 멋지시던데요.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예. 뭐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누구 딸도 아닌 누구 며느리로 불리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예전엔 어딜 가나 지후 어머님 하며 붙어주던 동네 엄마들도 이제는 쿠키 이야기부터 꺼내며 윤정의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민수도 회식 자리에서 한 소리를 듣는다. 너 쿠키 장모님 아냐? 그분 지금 지역 식자재 박람회 나가신대. 영상 인터뷰 봤는데 멋지시던데. 우리 엄마예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때 부끄러워했던 그 엄마가 지금은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민수 부부는 더 이상 어디서도 편하지 않았다. 지방 발령난 회사, 친목 끊긴 어린이집,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는 외톨이처럼 이젠 어디에도 기대 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윤정희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반죽을 꺼냈다. 가게 앞 작은 화단에는 어제 어떤 아이가 꽂아놓은 편지가 있었다. 윤정희 할머니 쿠키 최고예요. 우리 엄마보다 요리 잘하세요. 나는 작게 웃으며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쿠키 반죽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 사장님이 문을 열며 전했다. 어머님, 오늘 우편 왔어요. 이거 등기라서 본인이 받으셔야 한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체국 직원에게 사인을 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민수는 내용 증명이라고 찍힌 붉은 도장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서연은 그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법적 조치, 기업은 반환 소송. 이거 어머님이 보낸 거야? 그때 계약서 이체 내역 다 보관하셨던 거야. 그거 증거로 쓰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집도 잃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 특히 아파트 초기 자금의 비율이 크면 법적으로 기업은 인정받을 수 있대. 변호사한테 들었어. 그 순간 그들 부부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처음엔 어르신이 소송까지 하시겠어 했던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로펌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자료면 주장 가능합니다. 특히 증여가 아닌 차용이거나 상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기업은 반환 청구는 충분히 인용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요즘 어르신들 다 조용히 사시는 줄 아셨죠? 근데 다 준비하시고 조용히 칼 빼십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현과 마주 앉아 냉랭한 식탁 위에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몰랐다. 윤정이가 보내온 내용 증명이 그들 삶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음을. 한편 윤정이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 중이었다. 네, 다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더 있으면 바로 팩스 드릴게요. 어머님 덕분에 케이스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그냥 어머님 마음이 아니라 계약과 권리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젠 마음이 아니라 계산서로 갚을 때죠. 한 달 뒤 민수와 서연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통지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펼쳐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귀하의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기업은 반환 소송 관련 가압류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해당 자산의 처분 및 대출, 양도는 불가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가압류라니 이 집 팔지도 못한다는 거잖아. 어머니가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이야. 이젠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닌 거야? 당신 그때 왜 엄마 돈 받을 때 계약서라도 하나 안 써놨어? 그들의 말다툼은 이웃 귀에 고스란히 들려갔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박과장, 엄마가 가압류 걸었다며 와이프가 시어머니 돈으로 집 샀다가 쫓겨난 거래.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쿠키로 대박났다며 이번에 지역방송도 나왔다더라. 직장에서도 민수는 점점 회의에서 제외되고 동료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상사가 슬쩍 건넨 말이 결정타였다. 민수 씨, 요즘 일 말고 가정사로 유명하던데 기업은 반환 소송이 유행인가 봐. 요즘 어머니들 무섭지.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하늘만 바라봤다. 전화기를 쥐고 엄마 이름을 눌렀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윤정이는 그 시각 가게 뒷마당 작은 파라솔 아래서 지우가 직접 만든 쿠키 포장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옆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못 굽는 쿠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구워서 부자 됐어요. 나중에 나도 같이 팔면 안 돼요? 윤정이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버려졌지만 다시 내 손으로 만들어냈다. 그날 오후 윤정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 전화는 이후로도 몇 번 더 울렸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윤정이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응징이라는 걸 민수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며느리 서연도 결국 연락을 해왔다. 문자 한 통.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우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윤정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문자를 읽고는 그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주방으로 갔다. 그날은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지역 노인센터에서 수제 간식 강좌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정 사장님은 윤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젠 강사님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쿠키 굽기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쿠키 반죽이든 인생이든 한번 엉켜도 다시 펴면 되죠. 강의 날 윤정이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오븐 앞에 섰다. 어르신들이 반죽을 치대며 웃고 윤정이는 그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나가던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어머, 혹시 쿠키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도 어제 수업 들으셨어요. 정말 감동받았다고 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이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쿠키를 한 개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버터 향이 퍼지고 단맛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번엔 아들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도 아닌 지우였다. 문자 한 통. 할머니, 내일 놀러 가도 돼요? 윤정이는 살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쿠키 반죽 준비해 놓을게. 내일 같이 구우자.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손으로 굽는 맛으로 간다. 채무불이행 등록 예정 통지서. 서연은 처음 보는 법률 용어에 눈을 몇 번이고 문서 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민수는 회사 근처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무표정하게 넘기고 있었다. 이젠 놀라지도 않았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은 불어나고 가압류는 유지된 채 둘의 통장은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다. 전세금 이자도 밀렸고 아이 학원비는 끊긴 지 오래였다. 지우는 한동안 어린이집도 못 나갔다. 옷도 줄이고 외식도 끊고 이젠 남의 집 베란다에 말린 빨래만 봐도 부러울 정도였다. 이서연은 친정에 연락했지만 냉정한 말만 돌아왔다. 내가 그때 어머님 그렇게 몰아세울 땐 우리가 이런 날 올 줄 몰랐겠지. 이제라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민수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선거 없이 지방지점에서 대기 발령 중인 과장급. 실적보다 이미지가 더 문제였다. 회식 자리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단톡방에서도 이응이응만 찍히는 유령 멤버가 된 지 오래. 지우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날, 서연은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돼야 돼? 그날 저녁 그들 부부는 마주 앉아 밥 한 숟갈 뜨지 못한 채 냉장고 앞에 붙은 윤정이가 보낸 내용 증명 사본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그 밑엔 지우가 그려서 붙인 그림 한 장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몇 달 후 윤정이는 한적한 오후에 가게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쿠키는 브랜드화되었고 윤정의 홈메이드 로고가 찍힌 포장이 지역 카페와 빵집에도 납품되고 있었다. 정 사장님이 슬쩍 물었다. 소송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죠. 정 사장님은 웃었다. 윤정이도 따라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담백했고 윤정희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 누구도 더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그녀의 인생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 이제 그 진실이 모두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